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박동입니다. 오늘은 제가 인공지능 인재 양성 및 재직자 훈련 시스템 구축 방안을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 금년에 저희 기관의 기본 과제로 추진된 것입니다. 예. 인공지능 개념에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AI 교육과 정부 정책 현황,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하고 미국 AI 인재 양성 사례, 그리고 국내 실태 분석한 거, 그리고 끝으로 정책 제안, 이런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공지능의 개념정의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개념을 한번 보시면 이 그림이 조금 복잡하게 보이시죠? 근데 이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먼저 지식 기반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AI는. 이 그림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것만 갖고도 1시간 동안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전문가 시스템이 있어요. 지능 에이전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식 기반 시스템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컴퓨터 비전. 이거는 이제 컴퓨터가 이제 안면 인식한다든가 이런 기술인 거죠. 그 다음에 로보틱스가 있습니다. 로봇이 이제 클라이밍 하거나 이제 액추에이션 하거나 이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어 처리. 예. 그러니까 초거대 AI가 바로 요 자연어 처리 기술에 기반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어떤 기술이 튀어나올지 모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그리고 이제 자연어 처리 다음에 이제 자동 계획과 스케줄링 이런 기술도 있고요. 그 다음에 최적화 기술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 구성 요소로는 지식 표현과 추론, 지각, 학습, 계획, 행동, 소통. 그 다음에 AI 유형에는 AI 초지능, 일반 지능, 좁은 지능, 그 다음에 기계학습에도요, 이게 딥러닝이라는 거는 기계학습의 하나의 분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 그러니까 이거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뭐냐면요. 아주 쉽게 정의돼요. 컴퓨터나 기계가 사람처럼 오감을 갖고 생각하고 예측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게 AI입니다. 그러니까 AI는 아주 간단하게 이제 개념 정의가 됐어요. 이게 이제 요즘에는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처럼 오감을 가지고 보고 듣고 느끼고 그렇게 해가지고 생각해가지고 데이터를 수집해서 생각하고 예측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인공지능 개념이 아주 엄청나게 확장됐습니다. 인류사에 새로운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초거대 AI입니다. 이게 초거대 AI 이미지인데요. 라지 랭귀지 모델이죠. 그러니까 초거대 AI를 통해 가지고 하여튼 저는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고요. 이 기술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앞으로 인류 사회를 지배할 것 같아요. 기본적인 언어 번역은요. 제가 한문을 좀 했는데 이제는 한문 한다는 소리 못 하겠어요. 거의 챗GPT 가지고도 한문을 99% 그냥 저보다 더 잘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이제는 이게 여러 분야 연구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잘하면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알려주고요. 대화를 잘 하셔야 돼요. AI하고 잘 놀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하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어마어마한 변화가 올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국에 가시면 안면인식, 음성인식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발달돼 있죠. 우리나라는 안면인식, 음성인식 기술이 아직도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분야들이 저희가 잘 모르는 게 안면인식 이미지거든요. 이런 것들이 팽창을 해서요. 인류사에 새로운 점프가 이루어졌어요, 지금. 인간이 이제 한 단계 점프돼 버렸어요. 그 정도로 이 생성형 AI 기술의 출현은요, 아주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머신러닝, 자연어 처리, 딥러닝, 컴퓨터 비전, 텐서플로우, 기계학습의 한 종류입니다. 이런 새로운 영역들이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교육과 정부 정책 현황을 한번 보면요. 정부에서 국정과제 81번으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만은 이거는 대통령 공약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말씀드리면 계획은 거창한데 실행이 없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행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AI 인재 양성 시스템이 없어요, 우리나라. 교과서라든가 교육 과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뭘 배워야 되는지 아직도 초등학교 교육이 17시간에 불과해요. 5, 6학년. 2025년부터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따라서 34시간으로 늘린다고 합니다만은 중국 북경에서 지금 132시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중국은 2001년부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국보다 지금 20년 이상이 뒤늦게 출발했는데 34시간 한다는 건 이건 정말 형식적인 거죠. 그리고 이 교육 과정도요. 초등학교도 재미있는 교육 과정, 중학교도 재미있는 AI 교육 과정, 고등학교도 재미있는 AI 교육 과정. 다 똑같아요. 그래서 초등학교 나온 아이하고 고등학교 나온 아이들이 같은 레벨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년에 저희가 그래서 이런 시스템조차 없이 AI 교육을 한다는 이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 연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된 교육이 안 돼요. 심지어 저희가 이번 조사를 했는데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일부 학생들이 질문을 하면 아주 난처하다고 그래요. 선생님들이 제일 난처할 때는요. 이게 권위가 안 설 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질문을 했는데 학문적인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그에 대한 답을 못하면 그때만큼 이렇게 정말 권위가 무너지는 걸 느낄 때가 없대요. 제가 선생님들을 올해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그 선생님들이 고등학생들이 AI를 교육을 하면 무시무시하다고 해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지금 국영수 교육에 내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답한 거죠. 그리고요, 그러니까 자격을 갖춘 교사, 유능한 교사가 없어요. 유능하다는 건요, 학생들을 AI 하면 이렇게 돼, 이렇게 질문하면 막 이렇게 하고 막 아이들을 이렇게 리드를 제대로 해줄 수 있는 선생님이 학교 현장에 없어요. 선생님들 스스로가 답변하신 거예요. 자기도 딸린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 내에 무엇보다도요, AI 교육 추진 주체가 없습니다. 교육부가 이걸 제대로 할 줄 알았더니 교육부는 엉뚱한 데다가 다 또 맡기고 있고, 과기부도 또 자기들이 한다는 식으로 하고 있고, 교육청은 많이 바뀌었어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금 엄청 좀 선생님들이 주체가 돼가지고 막 뛰고 다니시면서 교사 연구에도 만들고 막 그러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찌 됐건 간에 한번 보십시오. 계획을 한번 보시면 지금 중등 소프트웨어 교육 필수화는 했습니다만 초등학교 5, 6학년 17시간, 중학교 34시간이에요. 3년 동안.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세월에 이게 아이들이 그 AI 맹해에서 벗어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다 AI 문맹입니다. 문맹 지금. 심각합니다. 이걸 갖다가 과기정통부나 이런 데서는 대학원에서 가르치면 되지 않느냐 그러는데요. 대학원의 AI 교육을 가르치는 나라가 옛날에는 미국도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없어졌습니다. 무슨 대학원에서 AI를 가르치냐? 유치원 때 가르쳐야지. 이렇게 돼 있어요. 미국이 지금 K-12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거기에 예산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있습니다. 2023 회계연도에만 해도요, 약 한 150조 원을 투자를 했어요, 미국이. 미국도 지금 중국 때문에 중국한테 밀린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아직 한가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인공지능은 맘만 먹으면 돼.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거는 이승환 박사가 소프트웨어 정책 연구소에서
이게 한국 뺐어요, 일부러. 비교하는데. 근데 한국을 넣었어도 이게 하나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러 뺀 겁니다. 근데 보시면 정말 죄송합니다. 한국이 없어요. 한국이 이게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입니까? 중국인데요. 무려 37개 대학, 100개 대학 중에서. 그 다음에 미국이 그 다음이고요. 영국, 호주, 이태리, 홍콩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AI에 대해서 지금 유초중고에서도 제대로 안 가르치고 있고, 작년에 제가 대학 연구를 했는데 대학도 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 대학 AI 수준은 뭐 평균은 되겠지. 무슨 평균이에요? 세계 꼴찌지. 예, 평균 아닙니다. 우리 대학은 컴퓨터공학과 잘하고 있는데 컴퓨터공학하고 AI하고 무슨 관련이 있죠? 정말 신기한 분들이 컴퓨터공학을 하면 AI를 할 줄 안대. 그거 아닙니다. 그냥 공학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소프트웨어 공학은.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은 AI와 큰 관련이 없다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차라리 인문학 하는 사람이 AI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인재 양성은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 자, 과기부가 세계 3위를 목표로 하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우리의 민낯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30위권의 나라가 어떻게 세계 3위를 목표로 합니까? 예, 너무 창피스러운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거를 지금 국정 보고를 해가지고 지금 정부의 목표가 돼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어떻게 3위가 되죠? R&D 비용 어마어마하게 갖다 쓰고 있어요, 한국은. GDP 대비에 재작년에 2위였어요, 세계 2위. 작년에 2위였고요. 그 랭킹을 외국에서는, 한국이 AI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돈 AI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갖고 금년에 그냥 뭐 AI, 지금 R&D 확 깎아버린다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그 정책은요, 인재 양성 정책은 2016년에 이세돌하고 알파고가 갑자기 바둑 대결을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AI가 뭔지도 모르는 미몽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교사들 내에서 그 소프트 교육을 담당하던 선생님들이 정말 정부 당국자들하고 뭐 엄청 치열하게 싸워가지고 그렇게 해서 소프트웨어 교육 의무화가 된 겁니다. 2018년도에 초등 그래서 5, 6학년 17시간, 중학교 34시간 이걸 의무화한 거예요. 정말 획기적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 정책을 만드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또 저도 역할을 했어요. 막 뛰어다녔어요. 막 뛰어다녀가지고 이제 2019년도에 손정희 회장이 전 정부의 대통령을 면담을 해가지고 AI, 첫째도 AI, 둘째도 AI, 셋째도 AI 하고 갔어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과기정통부에서 아유 쪽팔려. 우리 국가전략도 없네. 이렇게 해갖고 나온 게 AI 국가전략입니다. 근데 AI 국가전략의 내용을 보면 부실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인공지능 대학원생들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특화대학원 설립해갖고 만든다. 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AI는 유치원 때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미친 듯이 AI에 빠져서 하는 건데, 대학원생들이 코딩도 할 줄 모르는 애들이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무슨 인공지능을 합니까? 전문가를 대학원에서 키운대요. 대학원에서 키우는 건 맞는데요. 우리나라의 대학원생들은 유초중고 과정에서 AI 공부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대학원에 들어가가지고 AI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작년에 제가 대학생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선생님들이 우리나라 대학생들 AI 전혀 몰라요. 이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제가 어디 세미나에 가서 대학생들 참여하는 데 가면 여러분 중에서 코딩할 줄 아는 사람 한 명이 손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중국 가갖고 여러분 중에서 코딩할 줄 모르는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한 명이 손을 안 듭니다. 중국에서는 그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못해요. 코딩을 못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한 명도 졸업을 할 수 없죠. 중국 가면. 여전히 근데 중국을 후진국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어마무시한 나라예요. 우리 어떻게 중국하고 지금 경쟁이 됩니까? AI 분야는 세계적인 후진국인데. 그래서 2020년도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판 그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디지털 뉴딜 정책을 발표를 한 겁니다. 제가 뉴딜 그쪽에 자문위원이었는데요. 돈만 썼습니다. 아무 정책도 안 만들고. 제가 법도 하나 만들라고 제안을 했는데 교육부에서요. 왜 인공지능만 법을 만드냐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답변이 왔더라고요. 정말 한심합니다. AI 법을 만들 게 미국이 작년에만 법을 6번 이상 만들었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그래서 2022년도에 제가 정말 정책기획위원장 쫓아갔어요. 그래가지고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유초중고 AI 교육 의무화 딱 그때 정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정부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게 대통령 후보로 나올 때 그걸 공부를 했어요. 그래갖고 코딩 학원도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100대 국정과제 중에 가장 큰 교육 분야의 과제 81번 과제로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 공약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제가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완전히 고립무원 상태에서 벗어났어요. 예. 그래서 초중등 AI 교육을 2배로 늘리겠다. 이렇게 돼갖고 이제 초등학교 34시간, 중학교 68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초등학교 34시간이 너무 작다는 거지 않습니까? 중학교는 68시간 정도면 적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22년에 디지털 인재 양성 종합반이 발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지털 새싹 캠프를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교육부가. 그리고 그 2023년도에 제3차 인공지능 최고위 전략 대화를 해가지고 우리가 AI 3위를 목표로 지금 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근데 AI 3위는 이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어찌됐건, 그나마 이제 그 뭔가 이제 시스템이 하나하나 이제 지금 만들어지는 중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글로벌 인공지능 지수를 한번 보시면요. 우리 국가 순위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미국, 중국, 영국, 캐나다, 이스라엘, 싱가포르 다음에 7위로 한국이 나오거든요. 근데 뭐 지금부터 6위라고 그래요. 근데 이 데이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데이터는 인재 중심으로 봐야 돼. 인재 순위가 28입니다. 근데 이 인재 순위도 이게 엉터리인 것 같아요. 중국이 24위라고요? 중국이 1위입니다. 1위. 네, 중국이 1위예요. 그러니까 전문 인재급으로 따지면 미국이 1위고요. 고급 인재까지 다 포함하면 중국이 압도적 1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세계 28위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인재. AI는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R&D를 얼마 쓰냐 이런 게 무조건 인재,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즉 AI 인재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초급, 중급, 고급, 전문 인재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림만 보시면 지금 중국이 지금 그 압도적 1위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요, 그 절반밖에 안 돼요. 다른 나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한국은 여기 기타 국가에 들어가는데 기타 국가 중에서도 다른 나라들 잘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라든가 심지어 베트남보다도 더 수준이 떨어진다고 그래요. 네, 직접 갔다 온 사람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혹시나 뭐 저 기타 국가의 순위가 높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글로벌 인공지능 인재가 약 50만 명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이 언론 보도자료에 나온 거 있죠. 그 순위입니다. 0.5%밖에 안 돼요. 중국은 2001년도에 교육부의 기초교육과정 개혁 요강이라는 걸 해가지고요. 초중고 정보기술교육을 의무화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은 유치원까지 확대했어요. 그렇게 해서 2001년부터 지금 금년이 2023년도죠. 그렇게 해서 이게 2017년이니까 16년 만에 국무원에서 엊그저께 갑자기 죽은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총리를 할 때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 계획이라는 걸 발표를 했어요. 이거는 저는 기념비적인 발표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도요, 리커창 총리가 그렇게
앞서 했잖아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국가 지도자들이. 근데 우리나라 국가 지도자들은 AI 몰라도 그냥 뻔뻔하게 살잖아요. 예. 미국에 심지어 트럼프도 AI 막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한국은 뭐 여야 할 거 없이 별 AI 몰라도 예. 다 한 자리 해먹고 있잖아요. 또 하려고 또 국회에 나오려고 그러죠. 앞으로는 인공지능 모르면 국회의원 절대 뽑아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리고 이제 대학 인공지능 혁신 행동 계획이라 그래가지고 대학 단계에서도요 AI에 대해서 지금 AI 플러스 X라고 하죠. AI를 자기 전공하고 이제 접목하고요.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는 자기 그 산업 분야에 이제 적용하는 그런 그 방향으로 지금 그 교육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세대 인공지능 계획은요, 이거는 자료를 한번 그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차세대 인공지능 계획의 핵심은 뭐냐면은 AI 플러스 X예요. AI를 모든 산업 분야, 모든 전공에 융합하라. 이게 바로 중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AI 기술을 유초중고에서 다 가르쳤기 때문에 뭐 고급 AI 인재를 어떻게 유치하고 그 선생님들이 잘 가르치도록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중국 정부의 고민이에요. 그 대학 인공지능 학과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미국은요, 그러니까 중국이 2001년부터 이걸 한 거를 오바마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는요, 완전히 그냥 경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중국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AI 교육을 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그 오바마 대통령이 2011년도에 여야를 막 설득을 해가지고요, 100K in 10. 그러니까 K는 1000을 가리키잖아요. 그러니까 100 곱하기 1000이니까 10만이에요, 10만. 10만의 교사를 10년 안에 양성한다라는 그런 여야 합의를 도출했어요. 이 미국에서 AI가 시작된 것도 보니까 오래된 게 아니에요. 2011년이에요. 제대로 된 유초중고 교육을 하기 시작한 거는.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엄청나게 메이크 운동을 주도를 했어요. 대통령이. AI는요, 특정 부처가 하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 프로젝트예요. 예. 그 중국도 대통령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중국은 대통령제가 아니지만 공산당 그 국무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미국은 대통령이 직접 합니다. 대통령 산하위원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2016년에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 이니셔티브와 그 다음에 저게 이니셔티브를 계속 논의해갖고 2021년에 그걸 법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1년에 모두를 위한 컴퓨터 과학법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법을 2021년, 22년에 엄청 많이 만들었습니다. 미국의 전략의 핵심은요, 중국의 AI 인재 양성을 능가하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라.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도 미국이 AI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하는 그 방법론을 차용해가지고 저희도 그쪽에 이제 관련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미국 내부의 AI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바마 정부에서 K-12 공교육 개혁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과의 AI 전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처럼 국가 주도 모델은 아니고 빅테크 기업 주도 모델입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의 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뭐냐면요, AI 교육은 대학원에 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어린 나이 때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한 명도 빠짐없이. 그리고 게임으로 재미있게 해야 된다는 거고요. 법으로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학 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 AI 분야의 협력을 촉진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치 체제의 성격에 따라서 중국은 통제 분야, 안면인식이라든가 음성인식 분야나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와 있고요. 미국은 챗GPT 기술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중국도 챗GPT 기술이 없는 건 아닌데요. 어니봇이 있는데 이게 시진핑에 대해 질문하면 아주 부정적으로 나온답니다. 그래서 그냥 잘라버렸어요. 중국도 웃기는 나라죠. AI 인재 양성 시스템 분석의 기본 틀은요, 저희가
요 AI 교육 접근과 실행에 보시면 정부가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교육청의 교육 인프라, 학교 준비 정도, 교사 간 협력, 교육자의 준비 정도, 자격증이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 연수는 많이 받는지, 잘 가르치는지, 교육 과정이 제대로 차별화됐는지, 교구제가 좋은지, 재직자 훈련하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분석한 겁니다. 조사 결과를 저희가 초중고 300명, 산업체 총 100명 해갖고 조사를 했는데요. 교사의 AI 교육 경험이 부족한 걸 나왔습니다. 교사분들이 스스로 경험이 부족하대요. 그래서 AI 지도할 때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힘들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등학교 선생님들 무지 힘들다고 그래요. 현재의 AI 교육은 커리큘럼 난이도 설정이 부적절하다.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겁니다. 이건 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중행위 분석도 했어요. 인공지능 교육에 중요하다고 이거 인식하는 그 인식에 영향을 주는 변수를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인공지능 교육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 대학 입시에 인공지능 과목을 포함해야 된다고 동의하는 사람들, 게임 방식으로 인공지능 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어린 나이 때 가르쳐야 된다는 데 동의하는 분들, 그 다음에 인공지능 관련 연수 프로그램 경험이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인공지능 교육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걸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 대상자들의 디지털 문해력 수준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평가에 영향을 주는 건요, 인공지능 교육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교육 대상자가 인공지능 분야에 관심도가 있는지, 인공지능 지도 가는 교사가 얼마나 많은지, 인공지능 교강사의 교육 역량 수준이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이제 자료 참조하시고요. 정부의 인공지능 교육 정책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위한 정부 지원에 대해서 인식하는 정도, 그 다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정부가 얼마나 대응을 잘하고 있느냐, 그 다음에 정부의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 정책에 동의하는 분들이 만족도가 높았어요. 인공지능 교육 평가 방법이 적절한지 이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자, 인공지능 교육은요, 사실 제가 이 그림 하나만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교육은 크게 보면은 원리, 인공지능의 활용, 인공지능 윤리,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제가 이거 챗GPT하고 대화를 해봤고요. 근데 이 세 개로 하는 게 좋겠다. 한국에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근데 이걸 또 연구하시는 학자도 계셔요. 그래서 이게 나선형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초급 단계, 지금 유초중고에서는 요만큼 배우는 거예요. 요만큼. 예, 원리, 활용, 윤리를 반복적으로 계속. 중급 단계에서는 중고교가 중급 단계죠. 더 넓어지지 않습니까? 폭이. 그 다음에 더 넓어지는 거예요. 고급 단계 들어가면 엄청 넓어지죠.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요렇게, 전문 단계는 석박사급들. 이게 바로 나선형 모델입니다. 나사처럼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제가 유치원 교육과정, 초중고 교육과정을 다 하나하나 큰 틀에서 발표를 해서 드렸습니다. 보고서에서. 여기서는 그냥 유아학교는요, 5에서 7세 단계 인공지능 교육 커리큘럼은 언플러그드 놀이 중심으로. 그러니까 컴퓨터 언플러그드는 그냥 플러그 꼭 안 꼽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 안 하면서 이렇게 그냥 애들끼리 밖에 나와서 놀이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노 코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초등학교 때는 블록 코딩 게임 중심으로 알고리즘이라 코딩 원리 가르치는 겁니다. 교육 내용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중학생들은 이제 블록 코딩 플러스 파이썬을 하는 거예요. 파이썬 텍스트 코딩 정도는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두이노 같은 이런 보드 있지 않습니까? 컴퓨터 보드를 거기에 이제 각종 제어 기술이 있어요. 센서도 있고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자기가 만들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생은 텍스트 코딩 해야 됩니다. 파이썬이라든가 C 언어, 그러니까 머신러닝, 딥러닝 다 2단계 다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이게 무슨 황당한 이야기냐 그러는데 고등학생들이 수준에 딱 딥러닝이 가장 적합합니다. 대학원에 가서 딥러닝을 공부하는 그거는 엄청 늦은 겁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AI 전문가가 될 수 없어요.
산업체 재직자는요, 파이썬이라든가 지금 KT에서 하고 있죠. 인공지능 능력 시험. 요거 이 시험에 기준은 충족할 정도 되면 됩니다. 그래서 정책 3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AI 교육혁명을 통한 보편적 AI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AI 교육 시스템이 없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은 뭐 지금 생각도 안 하고 있죠. 초등학교 교과서 똑같고 중학교 교과서도 다 쉽고 재밌게, 고등학교도 쉽고 재밌게. 이러면 뭐 언제 가서 AI 딥러닝 배우죠? 배울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육 단계별로 차별화돼야 됩니다. 그다음 게임 방식으로 해야 되고요. 중국 북경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이 매년 22시간씩 132시간을 수업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 걸맞게끔 유초중고 교육과정을 재조직화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AI 인재양성 컨트롤 타워 구축을 위한 AI 인재양성법을 제정을 해야 됩니다. 이 AI법은요, AI법은 지금 정부 각 부처별로 이게 산발적으로 하고 있는 거 이걸 막고 대통령이 딱 손을 장악을 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돼요. 미국,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안 그러면 이거 AI는요, 각 개별 부처 입장에서는 이거 할 이유가 없어요. 예. 그 다음 끝으로 자격을 갖춘 유능한 AI 교강사를 확충하고 전문 인재를 영입을 해야 됩니다. 코로나 이후에 AI 전문 인재들이 해외 나가는 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요, 문제는 선생님들을 어떻게 잘 양성을 하고 전문 인재를 한국으로 끌어들이냐 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향후 10년간요, 인공지능 전문 교강사가 제가 보니까 10,000명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교원 양성 시 AI 교육 의무화해야 되고요. 재교육할 때는 석사 학위만 줄 게 아니라 정보기술 자격 교사 자격증도 부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학생이나 재직자 대상의 AI 교육 플랫폼도 구축을 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